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 풍수를 알아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대에 이르는 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크고 작은 불행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풍수가 흉하다는 소문이 널리 났지요. 그런데 청와대 경내의 한 바위에 천하제일복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경복궁과 매우 가까우니 청와대가 명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주상과 지맥 그리고 사신사 물길 등을 조목조목 살펴서 청와대 풍수의 기름을 밝히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들이 재임 또는 퇴임 후에 불행을 겪는지를 풍수면에서 알아보고요. 나아가서 한국의 부군 발전을 위해서 풍수적 보완책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흥할까 또는 망할까 하는 관심이나 또는 대통령 집무실의 강화문 이전 공약에 대한 파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매스컴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항구적으로 발전해야만 하고 또 국민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우국 충정의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풍수에 관심이 큰 것은 청와대가 흉지라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불운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 흉지설이지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불운을 겪었는지 간략히 알아보면 이승만은 청와대에 입주한 지 2년 뒤 6.25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4.19 의거에 의해서 하야한 뒤 하하에서 사망했지요. 윤부소는 5.16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박정희는 이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다가 1979년 총탄에 서거를 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국가 내란죄로 감옥을 갔지요. 김영삼은 집권 시기에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고 김대중은 자식들이 감옥을 갔으며 노무현은 퇴임 후 자살, 이명박은 수감, 그리고 박근혜는 탄핵과 수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대통령들의 불행과 국가적 불운이 청와대가 풍수적으로 불길해서 생겨난 사건이라고 인정한다면 현재 북핵 위기와 경제 문제로 백척간두에 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앞으로 어떤 불행을 겪을 것인지 그리고 국군의 흥망은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복궁이 명당에 입지해서 조선 왕조의 종묘 사직이 500년이나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명당의 한쪽을 차지한 청와대 역시 명당일 것이 분명한데 왜 대통령마다 불운을 겪느냐고 의심을 하지요. 그럼 우선 경복궁의 풍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복궁에 대해 역사적 논쟁이 됐던 사건은 조선 건국 후 이태조가 대궐을 경복궁터에 지으려고 하자 윤신달이 말하기를 궁터에서 보아 북서방의 산세가 낮고 청계천이 물이 말라 흉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태조는 이 땅은 왕도로서 손색이 없고 배로 물건을 나를 수 있고 또 말길이 빈둥해서 사람의 일을 편리하게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결국 조선을 통치할 경복궁을 지었지요. 또 다른 사건은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이 안반이 밖으로 드러난 동산이라서 생기가 수월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개의정난 때 단종이 임금에서 쫓겨났고 비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복궁이 지닌 풍수적 약점은 첫째, 현재 자암원 터널이 있는 북서방의 산세가 낮고 둘째, 북악산은 안반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 흉하고
셋째,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적은 것인데요. 우선 북서방의 산세가 낮은 이유는 북악산에서 남서진한 지맥이 인왕산으로 솟고자 몸을 굽히고 낮춰 고개를 형성한 결과에 있지요. 그로 인해 진해를 닮은 자암은 밖의 산세가 성문을 넘어 대궐로 진해의 도끼를 뻗쳐오면 왕조에 불리하다는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풍수사의 주장에 따라 진해의 천적인 닭을 창의문에 조각해 놓았는데, 현재도 창의문을 가보면 선명하게 조각해 놓은 닭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은 경복궁의 진산인데 안반이 밖으로 드러난 동산으로 마치 머리에 부스럼이 난 것처럼 또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흉측하고 생기롭지 못합니다. 풍수는 이런 산을 주선으로 삼아서 집터나 묘지를 정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동산은 석산이라서 흙이 두텁지 못해 지기가 쇠약하고 그 곳에서 뻗어나온 지맥 역시 지기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는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이 동산이라서 경복궁이 천년 사직을 보존할 지기가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후 흑심이 깊고 안반이 없는 은봉 아래에 창덕궁을 재건하고 조선의 정궁으로 삼았지요. 경복궁은 구할 말까지 260년간 폐허로 방치했는데, 지금도 북악산은 안반이 밖으로 드러난 동산의 상태가 그대로이고 이 산을 주선으로 삼는 청와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맥을 타고 흐르는 지기는 물을 만나야 생기를 응집하는데, 북악산에서 경복궁으로 흘러내는 지맥의 지기는 청계천을 만나 생기를 응집하지요. 그런데 산과 물은 서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물인 양의 기운이 크면 산인 음의 지기도 크고 물이 적으면 산도 작은데요.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발현한 청계천은 물의 근원이 가까워서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청계천을 명당수로 삼은 도성 내에는 생기가 왕성히 응집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풍수적 약점을 취하기 위해 세종 때 이현로는 청계천에 오물을 던지는 것을 금해서 물을 깨끗이 보존할 것을 주청했으나 백성들의 생활적 불편을 생각해서 실행되지는 못했지요. 현재는 비록 인위적 시설은 썼지만 청계천에는 사이사철 물이 콸콸 흘러가니 경복궁과 청와대에 미치는 흉한 영향은 소멸되었고 도성 안쪽에 생기가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복궁이 비록 명당이지만 풍수적 약점도 함께 지녔는데요. 관악산이 화기를 지는 화산이라서 대궐 안에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는 풍수설은 강화문 밖에 해태상을 세워서 진압했고, 나머지는 북악산이 현재도 동산으로 남아 경복궁과 청와대에 흉한 영향을 미치니 청와대를 위해서는 북악산을 보다 생기로운 산으로 바꿔야 이롭습니다. 무릇 땅의 지기를 알려면 그 땅의 지기를 공급하는 조상되는 산들의 내력을 알아야 하는데요. 백두산에서 장엄하게 뻗어내린 백두대간은 분수령에서 한북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대성산과 운악산을 지나 북한산으로 힘차게 솟아났지요.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이고 이 산에서 서쪽으로 뻗어간 정맥에서 한 줄기 지맥이 북악산으로 솟고, 청와대는 이 북악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니 해발 340m의 북악산은 청와대의 진산이고 또 주산이지요. 북악산은 청와대의 주산인데 마치 머리에 부스럼이 난 사람처럼 생기롭지 못한 동산이 있지요. 석산이라 흙이 두텁지 못해 지기가 쇠약하고, 그리고 그 산에서 뻗어내는 지맥 역시 지기가 허약하니 그것은 참 문제입니다. 비록 목성철에서 기운을 배출하고 관연이 높은 그런 기를 가진 산이지만 이런
살기를 지는 산을 배경으로 틀어잡으면 비록 고의 관리가 되어도 관제의 구설에 휘말리고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관련된 탄생 설화가 전하는데요. 개성의 부소산은 형세는 뛰어나지만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고, 이를 보고 감강파라는 부소산에 소나무를 심어서 암석이 보이지 않게 하면은 사만을 통합하는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충은 부소산에 소나무를 심은 뒤 송악산이라고 산 이름을 붙여 불렀고, 그 후에 왕건이 태어났지요. 이 이야기는 암석이 들어간 석산에 소나무를 심어서 지기를 북돋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군데군데 큰 바위가 드러난 북악산에도 소나무를 심으면 산의 지기가 커질 것은 물론 바위가 가려지고 차폐되어서 산이 생기로운 산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왕건이 사만을 통일했듯이 세계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서 한민족의 오랜 수건인 남북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악산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사는 신령한 산으로 규모와 이치 그리고 상징성에서 제대로 형세를 갖추어야 길하지요. 규모는 조망권 내에서 여러 산의 주인이 될 만큼 우뚝 서 위험이 있고 방정해야 하는데, 북악산은 큰 종을 엎어 놓은 것 같은 형세라서 위험이 있고 또 격에 잘 맞지요. 그런데 북악산의 관상을 보면 겁 많고 순한 사람은 산의 기세에 눌려 금세 길을 펴지 못하고, 강골의 남자만이 산의 그 센 길을 누르고 국정을 이끌 수 있으니, 북악산이 풍기는 이미지 그 이상의 통 큰 깡다구가 없다면 대통령이 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진산의 이치는 북방에 있는 경우가 좋은데요. 이 방위가 트여 있으면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봄에는 황진이 날아들어 길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청와대는 북악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북고 남저의 지형이라서 위치와 번영의 요건이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몸을 편히 기대는 의자의 등받이처럼 북악산이 청와대의 뒤쪽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실제는 북악산의 핵심부를 벗어난 지점의 자리에 진산으로는 상징성이 약합니다. 청와대를 임금, 북악산을 임금이 앉는 용상이라 가정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 용상의 중앙에 임금이 똑바로 앉아서 앞쪽을 바라보는 의젓한 모습이 아니고요, 몸을 의자의 오른쪽 팔걸이에 삐뚤하게 기댄 채 거만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북악산이 청와대의 뒤쪽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는 이유는, 북악산에서 남쪽으로 출맥한 지맥 중 주지맥에는 경복궁이 위치하고 청와대는 가지지맥 즉 격가지에 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성인 군자처럼 정직하고 도덕성 높은 지도자로 인정받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입성하면 어느샌가 오만해지고 자기 도치에 빠져 독불장군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유는 바로 청와대가 북악산을 똑바로 등지지 못했고, 그래서 진산의 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참다운 대통령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한 풍수적 해법은 간단합니다. 천기누설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자손 대대로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입니다. 예로부터 진산이 없는 평야나 진산이 멀리 떨어진 마을의 경우는 늙은 거목을 단상목 삼아서 하늘의 보호를 받고자 했으니, 청와대 본관의 뒤쪽에 청와대 건물을 타원형으로 감싸는 느티나무 숲을 조성하고 그 비보습을 새로운 진산으로 삼으면 됩니다. 양택 3년은 안채를 고대한 곳이라고 지칭하면서 부부가 잠을 자고 정배하고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는 공간이니
한옥 내에서 가장 주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집의 풍수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안채와 사랑채를 봐야 하는데, 이것을 청와대에 적용해 판단하면 사랑채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으로 나라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안채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로서 대통령의 건강과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요. 여기서 비서동인 위민관과 경호실, 그리고 영빈관과 춘추관 등은 한옥 내에서 별당처에 해당이 되니 청와대 풍수의 판단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져서 여기에서는 제외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부귀를 누리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 복받는 한옥 풍수는 사랑채보다 안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니 청와대 역시 본관보다는 관저의 풍수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왜 대통령들이 예의 없이 불행을 겪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